자, 이제 김민재 선수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김민재 선수가 이적설이 정말 많잖아요. 하루가 지나면은 한 팀, 두 팀씩 막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소문났나봐. 현지 언론도 그렇게 얘기해요. 현지에 있는 각 팀의 스카우터들이 김민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야, 아시아에 베이징에서 뛰고 있는 엄청난 괴물이 있어. 이런 소문이 스카우터 사이에 좀 돈 것이 아닌가. 여기다가 김민재 선수가 이적료가 1,500만 유로 정도가 책정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 언론 쪽에서는 1,350만 파운드라고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능력을 봤을 때 스카우터들이 경기를 좀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봤을 때 김민재 선수의 가치가 이 금액이면 싸다. 이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 팀들에서 입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뭐 포르투 얘기도 있었고, 물론 그 전에 와포드. 그렇죠. 와포드가 거의 먼저였죠. 아스날, 에버턴도 있었고요. 에버턴, 세리아 쪽에서 라치오, 인터밀란, 그리고 최근에 이제 토트넘까지. 물론 이제 중간에 PSV 얘기도 있었고요. 있었죠. 사우스햄튼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이 김민재 선수에 대한 관심을 좀 드러내고 있는데, 그만큼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팬데믹 상황 이후에 이적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많은 금액을 쓰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런데 수비는 다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 그 가운데 공격 쪽도 보강하려면 공격 쪽에 돈을 더 많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비 쪽 보강을 위해서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실력이면 이거 엄청난 알짜다. 가성비를 찾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야, 제가 김민재를 노린다는데 김민재가 누구야? 후이지 민재 킹. 그리고 나서 이제 찾아본 거죠. 야, 우리도 노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했고, 여기저기 언론에서 터트리고 있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의 입장은 어떤가 이런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김민재 선수도 새로운 에이전트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어느 팀, 어느 리그가 어울린다고 보세요?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어디 빅리그 중위권 팀을 거쳐서 한번 적응한 다음에 빅클럽에 도전하는 그런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김민재 정도 기량이면은 바로 빅클럽에 도전해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그런 느낌은 들어요. 물론 이제 해외 진출하는 게 실력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긴 조금 어려운 면들이 있죠. 해외 이제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동료들과의 이제 그런 호흡 문제도 있고, 여러 이제 경기 외적인 이슈들이 얽히긴 하지만은, 지금은 김민재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량이 워낙 완성 단계라고 보거든요. 완성돼 있고, 그러면은 큰 팀에 가도 충분히 제 몫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러면 이제 리그로 따졌을 때는 프리미어 리그가 더 어울리느냐, 세리아가 어울리느냐, 물론 이제 인테르하고 라초에서도 다른 선수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은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세리아보다는 프리미어 리그에 대한 욕심이 좀 크지 않을까? 이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는 저는 웬만한 팀에서는 다 괜찮을 거라고 봐요.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 수비에서 문제가 생긴 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정도면 충분히 좋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조금 동의하는 게, 세리아 팀들은 루머는 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관심에 그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먼저 인테르부터 보자면은, 인테르는 그전에 일단 쿰블라라는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를 스카우트하려고 보고 있고, 이 선수가 좀 이적료가 책정된 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로 제2 옵션, 다른 옵션을 찾는 와중에 김민재 선수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지금 인터밀란이 수비진이 굉장히 좋거든요. 3백 자체는 주전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지금 데브라이도 있고, 데브라이가 중심이고, 그렇죠, 슈크리야르도 있고, 오른쪽이고, 왼쪽엔 바스토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가 주전으로 보고, 그렇죠, 고디니 벤치 이렇게. 그러니까 고딘이, 그 대단한 고딘이 밀릴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탄탄하다고 볼 수 있고, 입지상으로 그리고 성향상으로도 김민재 선수가 만약에 인터밀란에 가게 된다면 슈크니야르랑 좀 약간 부딪히는 면이 있거든요. 팀 내에 대단한 입지를 지니고 있는 선수를 밀어내고 출전 시간을 가져온다라는 건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봐지고, 라치오로 봤을 때는 라치오는 직전력이 필요하긴 해요. 뎁스가 워낙 약해. 올 시즌에 이제 우승 경쟁을 하다가 뎁스가 너무 약한 게 문제로 드러나서 지금 재개 후에 굉장히 고전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나 금전적으로 과연 김민재 이적료나 연봉을 맞춰줄 수 있느냐. 지금 라치오에서 최고 연봉자가 임모빌레, 밀코사 이런 선수들인데, 이런 선수들하고 지금 김민재 선수의 중국에서 받는 연봉이랑
거의 동일한 수준이거든요. 그래도 중국에서 받는 연봉이 약 40억 원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보다는 다운돼서 그렇겠죠. 계약할 네.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하더라도 팀 내에서는 상위권 수준이거든요. 아니 이 선수가 다른 빅클럽, 다른 빅리그에서 검증된 그런 선수도 아닌 중국 무대에서 뛰던 선수가 이렇게 올 경우에는 물론 저희는 김민재 선수에 대한 실력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쪽에서는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는 단점도 아닙니다만 네.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유럽 리그를 한 시즌 통째로 소화한 적은 없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각 구단들이 생각하기에는 유럽에서 한 시즌 통째로 소화한 적이 없는 센터백에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은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라치오 같은 팀은 그리고 돈을 참 아껴서 잘 써야 되는 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500만 유로가 라치오에게는 좀 부담되는 금액일 수도 있어. 연봉까지 더하면은. 그러니까 좀 더 재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죠. 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팀 제가 아스날하고 소튼 경기 해설했는데 둘 다 필요하지 않아? 둘 다 필요해요. 그리고 네. 그 소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구단주가 중국인이고 네. 그리고 요시다 마야가 뛰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아시아 센터백에 대한 색안경이 없어요. 그리고 사우스햄튼은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아스날의 반다이크 같은 아니죠. 아시아의 반다이크. 네, 아시아의 반다이크 같은 느낌으로 스카웃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 근데 이제 소튼도 필요하긴 한데 김민재 입장에서는 만약의 경우 토트넘, 아스날 입질이 왔다면 그리고 토트넘 쪽은 아예 중국 언론에서도 네,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면 그럼 토트넘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아스날이나 토트넘 쪽으로 돌 텐데 아스날도 지금 센터백에 문제가 많다는 점이 드러나는 게 다비드 루이스하고 1년 재계약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굳이 여하튼 이제 다비드 루이스하고 1년 재계약을 한 상태라는 걸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센터백 자원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살생부를 갖고 정리를 한다고 친다면은 다비드 루이스는 살아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정도로 이제 아스날이 센터백 자원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김민재가 온다면 아스날 팬들로서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토트넘 입장에서도 김민재는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김민재의 이적료뿐만 아니라 능력적인 측면 그리고 또 손흥민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이 묘하게 재계 후에 토트넘 수비진이 좀 정리정돈이 됐어. 정비가 되면서 수비가 그렇게 급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스날에 갔으면 해 하는 반응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북런던 더비에서 김민재와 손흥민이 포지션상으로도 바로 부딪히게 되니까요. 제가 방금 그 아시아의 반다이크라고 얘기가 되는데 아스날의 반다이크라고 잘못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스날의 반다이크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맞아. 그러면서 손흥민이랑 부딪히는 거지. 이게 코리안 듀오가 다시 만나는 다시 재결성은 아니죠. 처음 만나게 된 선수니까 이 선수들은 만나는 그림도 좋고 제2의 박지성, 이영표 같은 그림이잖아. 그 그림도 좋고 이게 라이벌 팀에서 맞부딪히는 그림도 좋고 아스날이 돈을 안 쓴다. 그리고 뭐 돈이 없지 않느냐. 왜냐면은 그 아스날 입장에서도 최근 한 3시즌인가 계속 이제 유로파 리그를 나갔고 거기다 이제 선수 이적 문제에서도 사실 지난 여름에 성공했다고 보긴 또 어렵잖아요. 그렇죠.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아르테타 감독이 다음 시즌을 시작한다면 다음 시즌이 온전히 시작하는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르테타 감독이 이미 구단 라우사네이 단장이라든가 에두에게 보강을 요청했다는 소문이 계속 돌고 있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센터백, 수비형 미드필더는 당연히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공격수는 누가 나간다면 그거에 따라서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믿을 수 있는 센터백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느냐. 저는 1,500만 유로면 아스날이 충분히 지를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그 정도의 확신이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르테타 감독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저는 보이긴 합니다. 어제 그 김용남 캐스터랑 아스날 경기를 중계하는데 용남이가 은근히 아스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경기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토트넘 갔으면 좋겠냐, 어디 갔으면 좋겠냐.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스날 와서 토트넘과 아스날이 딱 붙어서 북런던 더비에 손흥민과 김민재가 대결을 펼치는 거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심술이 나서 토트넘 갔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아니 저는 근데 대결하는 게 더 궁금해요. 이 두 선수가 대결할 일이 없잖아요. 대표팀 훈련에서는 부딪힐 수는 있지만 실전에서 정말 부딪히는 그림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손흥민은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격수고 선수고 김민재 선수는 최고의 수비수잖아요. 근데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면 좀 재미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흥민하고 김민재가 뭐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격수, 수비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시아를 대표한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입지라든가 아니면은 전체적인 이름값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유럽 무대에서 둘이 대결을 펼치는 걸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싸움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VS 붙이고 이런 분들. 불난데 옆에서 이렇게 부채질하는 사람들. 누가 낫냐 이런 거 얘기하고. 너네. 딱 걸렸네. 네. 여하튼 이제 김민재가 네. 새로운 에이전트를 구했으니까 아마도 조금 더 이제 진척될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썰이 너무 많아. 네.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쪽도 노린다더라 저쪽도 노린다더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썰이 많은 건 근데 좋은 일이에요. 그쵸? 그만큼 또 본인의 가치를 유럽이 알아주고 있다, 알아봐주고 있다라는 뜻이고, 이 중에서 본인이 또 잘 골라서 갈 수 있으니까. 네.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정말 접촉하는 팀들도 있고 관심만 보이다가 접는 팀들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는 여러 팀이 접촉을 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에서 본인이 또 잘 선택할 수 있겠죠. 썰이 많으면 몸값이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1,500에서 그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수비수가 이 유럽 무대에서 이 정도로 많이 좋아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네.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잖아요. 그렇죠. 이 공격수가 이런 루머가 나도 와, 뭐 이런 선수가 나왔어, 이런 자랑거리가 될 만한 상황인데 수비수가 이렇게 관심을 받으니까 뿌듯해지죠. 그렇죠. 예전에 그 홍명보 감독이 자기 바르셀로나에서 자기가 온 적이 있다 이런 네. 식의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우와 바르셀로나? 그래서 되게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 그런 루머가 살짝 루머가 나올 수는 있지.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거 보면서 느낀데 와, 이 수비수가 이 정도라는 거는 김민재 선수가 정말로 탁월하구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가든지 잘할 선수니까, 그리고 지금 이미 실력적으로 절정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김민재 선수에 대한 관심 계속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디 가봤으면 좋겠는데. 저요? 네. 토트넘. 토트넘? 나는 아스날 그럼. 나는 붙여보고 싶어 좀. 알겠습니다. 싸움 내고 싶어. 네, 이런 사람들이 꼭 부채질, 네. 싸움 구경, 알고 있죠? 자,